안녕하세요. 제주 사회에 영향을 끼친 인물 양영애 감독을 발표할 독일학과 원현정입니다. 네, 순서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영애 감독님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제일조선이 2세 출신의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님이십니다. 대표 작품이 이제 총 4개의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 3개의 작품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은 이렇게 디어평양 2006년에 첫 작품이 나왔는데요. 디어평양 같은 경우는 감독님의 3명의 형제를 북한으로 보내신 아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굿바이 평양으로 2011년에 나왔는데요. 북한으로 간 오빠 3명 중에 한 아이인 선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프와 이데올로기 같은 경우는 바로 작년에 나온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감독님의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로 당시에 제주 4.3을 겪고 이후에 일본으로 넘어간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감독님의 사위가 일본 분이신데 원래 그걸 반대하셨거든요. 그거를 이제 수프라는 어떠한 국물의 형태로 같이 마음을 풀어나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러한 작품에 대한 의의를 먼저 말씀드려 볼 텐데요. 이러한 감독님의 작품은 왼쪽에 사진에 스크랩 해온 걸 보시면 2023년 한국예술영화관협회는 작품이 아닌 감독님에게 상을 이제 수여했습니다. 양영애 감독님은 북한이 담긴 영화가 한국에서 상영 금지가 되는 등 활동과 생활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한국, 일본, 북한의 경계의 삶을 보여주려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작년 개봉한 스포와 이데올로기로 확장되어 제주 4.3과 그로 인한 영향이 현재까지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일본에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주의 역사와 한반도의 역사, 그 이데올로기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양영애 감독님의 의의입니다. 양영애 감독님은 작년에 제주대학교 제일제주인 센터 혹시 있으신 거 아시나요? 거기에 이제 강연을 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었던 바와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본 바로는 감독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던 것처럼 이번 연도에 책을 하나 더 내셨는데요. 투명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목소리도 내고 글도 쓰고 영상으로 남겨야 한다가 주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독님의 생각을 제가 이제 PPT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PPT 보시면 제가 좀 그때 이렇게 써놨던 건데요. 다른 분이 관람객이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평범하지만 아닐 수도 있구나, 우리에게 당연한 게 어떤 것인지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양영애 감독님께서 존재하시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제주 사회에 대해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시각입니다. 첫 번째는 영화의 접근성인데요. 영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쉽게 보기도 쉽고 저도 실제로 감독님을 알게 된 계기가 스포와 이데올로기라는 작년에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게 되면서 그때 알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영화다 보니 요즘에 플랫폼이 많이 발달해 있죠. 만약에 넷플릭스나 왓챠에 들어가게 된다면 사람들이 보다 더 쉽게 제주인과 혹은 이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주인의 이해입니다. 저는 제일동포는 들어봤어도 제주인은 대학교에 들어오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도 그들이 왜 일본으로 건너가야 됐는지, 왜 거기에 정착해 아직까지 살 수밖에 없었고 북한 운송 때 왜 갔어야만 했는지를 잘 몰랐으나 이 영화를 보게 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제 제주 4.3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영화를 보았을 때 일본으로 넘어간 제주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고 남겨진 자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그들과 소통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강성찰입니다. 강의 전후의 큰 차이로 과정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공감이나 소통이 안 되어 있었을 때 무조건 답답해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도 한 번 더 고려할 수 있게 되었고 팀원들 덕분에 저는 팀플에 대한 좀 안 좋은 이미지가 거쳐왔습니다.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기에 제가 이제 강의를 오면서도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만나 뵙는 게.
그리고 이러한 한 학기를 지내면서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계시스템공학과 김동현이고요. 저는 제주사회에 영향을 끼친 인물 에밀 타케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에밀 타케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아마 저처럼 다들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에밀 타케는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온 선교사였습니다. 55년 동안 조선에서 살고 그중 13년을 제주도에서 선교 활동을 이어온 선교사였습니다. 왜 이 사람이 제주사회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끼쳤는지 앞으로 여러분들께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벚꽃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벚꽃 정말 좋아하는데요. 저희가 학교 탐방을 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봄에는 전농로 축제도 그렇고 가시리에도 그렇고 벚꽃을 많이 보잖아요. 이 벚꽃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정확히는 왕벚나무인데요. 이 왕벚나무가 왜 연관이 있을까요? 같이 알아가 봅시다. 해발 700m 부근 한라산 북측에서 에밀 타케 신부는 왕벚나무를 발견합니다. 평소 에밀 타케 신부는 이제 식물을 채집하고 그 표본을 모으는 것을 취미로 삼는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해발 몇 미터죠? 700m면 그냥 저거 뭐지? 가 아니라 제주도 제주도이 700 되지 않아요? 500인가? 1100보지? 저기 뭐지? 였겠죠. 왜냐면 옛날에는 오를 수 있는 그 여건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700m까지 올라가는 건 정말 힘들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걸 딱 보고 에밀 타케는 오 마이 갓 너무 예쁜 나무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밀 타케는 서둘러서 유럽 학계에 내가 이걸 최초로 보고하겠다라고 해서 왕벚나무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표본을 일본이라는 나라에 전해주게 되는데요. 이로써 우리가 첫 번째로 넘어갈 수 있는 점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실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과 제주도 사이에서 왕벚나무에 대한 기원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도 다뤄질 예정이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왕벚나무의 분명한 기원은 제주도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표본을 일본에 보내주고 에밀 타케 신부는 일본으로부터 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 선물이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주제인 온주 밀감입니다. 그리고 이 온주 밀감이 저희가 흔히 아는 감귤의 시초이죠. 이 온주 밀감은 일본이 왕벚나무에 대한 답례로 14그루를 에밀 타케 신부에게 선물로 주고요. 에밀 타케 신부는 이 온주 밀감이 원활하게 농사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탐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한 그루만을 남겨놓고 나머지 지역에 전체적으로 나누어주고 농사를 할 것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서귀포 서흥동 중심으로 감귤원이 조성이 되고 이것이 나중에는 이 한 그루만 있으면 자식 대학도 보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학나무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대표 겨울철 과일인 감귤이 되는 것이죠. 하기에 있는 한원교회에 되어 있는 말씀이 딱 적혀있는 기록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프랑스어냐? 예, 저도 못 읽겠어서 번역본을 준비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토록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어찌 이것을 모으고 연구하는 것이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에밀 타케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즐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왕벚나무에 대해서 왕벚나무의 기원이 일본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했는데 이것에 대한 기록이 밝혀지고 이것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지어지면서 왕벚나무의 기원이 제주도라는 점이 확실히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인 온주밀감은 오늘날 제주도의 대명사로 평가받는 감귤의 시초가 됩니다. 감귤의 종류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감귤,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카라향, 황금향 등 아주 많은 종류의 그 번식으로 인해서 오늘날 제주 감귤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경제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요소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시각, 자신이 처해진 환경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얼마나 즐기고 그것에 대한 열정을 가졌는지를 봤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에밀 타케로부터 본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종강성찰입니다. 저희 너무 소중한 팀원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 한 학기를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었고, 이런 좋은 수업을 진행해 주시고 저에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이문숙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입니다. 딱 한 번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주에 영향을 미친 인물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축공학과 황종호 학생입니다. 네, 발표는 제가 왜 해당 인물을 선정했는지와 그 인물이 제주에 영향을 미친 점들과 2023년의 시각에서 이제 제주에 미친 인물이 어떤 영향을 펼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죠? 네, 이효리님인데요. 이효리님이 이제 왜 제주의 인물로 선정을 했냐 하면, 이제 2013년에 이상수님과 결혼을 하면서 이제 제주도에 정착을 하고 제주 관련 프로그램도 참여를 하면서 이제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간단히 이제 이효리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대한민국 연예계 최초 가요대상과 연예대상을 수상을 하셨고, 광고 방송업계에서 최우수 모델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와 동물보호, 위안부, 독거노인을 위한 처우 개선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면서 10대부터 5, 60대까지 모두 아시는 인물이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어떻게 제주에 영향을 끼쳤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이 프로그램 아시나요? 네. 효린의 민박이죠. 효린 민박은 이제 제주도에서 이효리 가족이 이제 거주하며 제주의 일상과 이제 관련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보시면 시청률이 시즌 1 때는 최고 10%, 시즌 2 때는 10.75%로 방송 종료까지 종강 채널에서 이제 가장 1위의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 해당 프로그램이 제주도에 어떤 긍정적 역할을 끼쳤냐? 제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재창조하고요. 숨겨진 지역 명소를 발굴함과 동시에 제주의 여행에 대한 여행 욕구를 유발하고 관광객 증가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관광객이 얼마나 증가했냐? 시즌 1, 2 방송 기간 중 총 100.7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를 성공을 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방송 이후 이제 관광 관련 관광지에 대한 검색 빈도 증가수를 보여주는 프로그램표입니다. 방송 이후 이제 한강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증가했고요. 사려는 숲길, 소길리 등 이제 방송 이후로 평소에 몰랐던 관광지에 대한 검색 빈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지도는 이제 방송에 나온 이제 관광지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라고 아시나요? 네, 익스피디아에서 국내에 있는 한국인 남녀 600명을 조사한 결과 85%가 방송이나 관광지에 관심이 있고 그중 54%가 직접 방문을 했었다는 조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와 해당 지도를 보면 이제 해당 지도에 나온 관광지에 대한 인식을 알리는 것이 곧 제주도에 있는 관광객들을 유치를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자료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유리님이 출연하신 효린의 민박에 대한 이제 제주도에 어떻게 금전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냐. 이제 생산유발 효과가 이제 6,251억 원을 했습니다. 이게 생산유발 효과가 어떤 거냐면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와 바퀴, 엔진 등 여러 가지 부수용품을 생산해야 되잖아요. 한 가지의 이제 요소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총 생산 유발을 나오는 산업에 대한 지수인데 그게 6,251억을 만들어냈고 부가가치 효과는 3,000억. 그리고 취업 유발 효과는 이거 억 원이 잘못 써졌는데 8,693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이뤄냈습니다. 네, 이 경제적 효과를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현재 2023년 지역 발전과 이제 도농 상생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정체적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 이제 영향력을 이용해서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저는 이제 넷플릭스와 TV, 왓챠 등 이런 OTT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17년, 18년 때 방송 당시보다 국내를 넘어서 국외 이제 외국인까지 유치를 하며 더 큰 파급 효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종강성찰로 이제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전체적으로 한 학기 동안 이제 밝은 수업 분위기를 이끌어가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